네, 안녕하세요. 제가 박진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요 목적이 정보의 전달이에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좀 더우니까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요, 이렇게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대부분은 아실 거니까 간단히 할게요. 중요한 거는 그런 과목들 중에서 성적을 어떻게 내는가, 이런 거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고등학교에 배우는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수능에 나오는가, 이런 거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런 수능 과목 중에서 실제로 대학교에서 지정해서 원하는 과목이 있는가, 이걸 봐야지만 이 대학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볼 거고요. 그 다음, 그럼 그런 거에 맞춰서 이 동네 학교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고,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과정이 중요하고요. 3학년 때는 그때 배우지 않은 과정을 이제 선택해서 배우게 되니까 2학년 과정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능을 보고 내신을 하니까 선행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할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뒤에 이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특히 이 선행학습 순서에 있어서는 설명회 많이 다니시면 거의 막 의대 스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하나도 안 한 천진난만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할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고등학교 수학의 구성이에요. 고교 수학의 구성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이게 수학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제목은 수학인데 다 모든 참고서 정석이니 뭐니 다 상하로 나눠져 있는 거. 너무 양이 많으니까 1학기, 2학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이 딱 어디까지고 하가 어디까지다,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1학기 때까지 어디까지 하느냐. 근데 정석 기준으로 하면 도용해 방지 전까지가 상, 그 이유가 하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선택 과목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여기 진로 선택에서 볼 내용은 경제 수학이랑 기하. 학교의 커리큘럼 보니까 딴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크게 할 것 같진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기하 아니면 경제, 문과는 경제 수학을 하게 되겠죠. 문과가 굳이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선택까지는 석차 등급을 매겨요. 몇 프로? 4% 1등급, 누적으로 11%가 2등급, 23%가 3등급, 40%가 4등급. 그 밑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석차 등급을 매기고요. 진로 선택은 이거 우리 쉽게 얘기 드리면 절대평가예요. A, B, C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도 내신 부담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고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는 석차 등급을 매긴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요걸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모든 학교가 1학년 때는 얘만 합니다. 수학 상하 이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좀 지금 특히 이 시기에는 상하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2학년 때 3학년 때 얘를 하게 되는데 그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동네 학교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의 경향이랑 올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수능 지정 때문에 그래요. 수능 과목을. 요 정도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볼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석차 등급을 매기냐 아니면 절대평가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선. 자, 넘겨볼게요. 쭉 넘기시면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에서 이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볼게요. 2021년도 패스하면 되겠죠, 저희는. 그리고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 현재 고1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고1 그리고 예비 고1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수학만 볼게요. 자, 수학 과목을 보시면 수능에서도 2가지가 있어요.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과정의 공통과 선택과는 좀 달라요. 수능의 공통은 뭐냐면 수원과 수투를 모든 학생이 봐야 돼요. 이게 몇 %가 나오냐면 75%입니다. 양이 많죠. 3분의 1이 아닌 거죠. 과목당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얘가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가형, 나형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학 과목은 이제 하나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 표시는 되지만 그게 무조건 수학 과목의 표준 점수는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짝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75%가 되고요. 이 선택 과목이 25%가 돼요. 이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는 수능 과목이 없잖아요.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럼 수학 상하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과목 중에서 수학 상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 상하만 저가 직접 봤어요. 막 7번, 8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뭐 100%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7, 80%가 되면 수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실제로 내신 기간에 하게 되는 거겠죠.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킬러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쪽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기서 내면 좀 어느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쪽에 낼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뭘 선택해도 크게 유불리가 없도록 내려고 할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 지금 과학도 뭐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느 애는 뭐 지구과학이 대박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제로 시행되는 모의고사 이런 걸 살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옛날에도 뭐 선택 과목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땐 다 뭐 선택 미적 이런 걸 했는데 요건 이과가 이거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거 도형 쪽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학 상하를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요. 어머니도 그러고 입학할 때 우리 애는 뭐 나는 수시를 잘해서 뭐 내신을 잘해서 수시로 가야지. 누구나 다 그런 걸 계획을 갖고 입학을 해요. 첫 중간고사 전까지. 근데 보고 나면 다 바뀌어요. 한 뭐 1년 지나고 이러면 많은 학생들이 저는 정시죠. 인생은 한방 뭐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본다면 뭐 좋아진 거예요. 정시가 든 거는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고 뭐 수학 상하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도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원에 더 많아요. 특히 그 상학함수 있죠? 애들이 뭐 삼각함수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제 수학이 싫어지고 뭐 사인, 코사인만 나오면 이제 치를 떨고 막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수능을 봤어요. 얘는 공통으로 보겠죠? 나는 얘를 선택했고 또 어떤 학생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똑같아요. 비율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75%. 표준 점수의 75%를 얘가 차지하는 거고요. 25%를 얘가 갖는 거예요. 그럼 표준 점수가 뭐냐면 수식 나온다고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 A, B는 상수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M은 평균이고 벌써 이제 반응이 X는 자기 점수예요. 이것도 싫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얘만 보세요. 얘만. 얘가 뭐냐면 내 점수. M이 뭐냐면 평균입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얘는 높고 얘는 낮으면 되는 거죠. 즉 평균이 낮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도 내 표준 점수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잘 못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평균이 낮을 거니까. 나는 잘할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수학에서. 옛날에는 이과, 문과 다 똑같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문과 애들은 거의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문과는 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확통을 할 거면 이과도 확통을 한다면 표준 점수는 유리하겠네.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막아놔요. 그거를.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이에요. 자, 우리는 뭐 수학만 보면 되겠죠? 먼저 인문 사회계열부터 나와 있죠. 자, 수학만 볼게요.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아무거나 문과는 봐도 돼요. 그것도 옆에 보시면 대학교 나와 있죠. 이게 모든 대학이 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발표한 대학만 여기 실어 놓은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어떤 대학이든. 근데 문과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좀 무모한 거죠. 이과랑 경쟁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문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그래서 100% 확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뭐 선택의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뭐 확통을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이과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과를 가시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이과도요.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확통을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대학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대학들이 써 있죠? 제가 뭐 어떤 대학이 좋다, 나쁘다 뭐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예. 뭐 잘 이름 모르는 대학 이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과는요, 사실상 제한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확통 뭐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동네 학교들이 2학년 때 기하를 많이 넣어요. 좀 이과를 배려하는 거죠. 이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과가 확통을 선택해도 되냐? 돼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과랑 경쟁하니까 표준 점수에서 2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이 제한되는 거죠. 막아놓은 거죠. 우리 문과랑 경쟁해서 이런 애들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문과, 이과 나뉘는 거예요. 통합 과정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과가 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뭐를 선택을 많이 할까? 뭐를 하는 게 유리할까? 제가 지금 뭐가 유리하다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적분을 많이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기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냐하면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대부분이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데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기하예요. 특히 공간도형 있죠. 나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글로만 읽어도 3D로 그려지는 애들이 있어요. 입체로. 뭐 타고나는 거죠. 그런 기하 덕후들이 있어요. 걔들이 많이 선택을 할 건데 그런 학생이 아닌데도 기하를 선택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마 미적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보면 아무래도 평균이 내려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둘 중에서는 아마 미적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는 딱 3과목만 보잖아요. 수학을. 그죠? 수원, 수투 보고 나머지 선택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 과목은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학교에서? 그걸 또 싫어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여기는 발표한 건 서울대밖에 없어요. 이게 뭐 입시제도 역사상 최초예요. 고등학교 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예요.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희는 뭐 수학만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수학은 뭐 1점을 주는 가산점 플러스 1점과 플러스 2점을 주는 게 똑같아요. 수학에 있어서는. 딴 과목은 이제 뭐 천천히 제가 다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학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유형1이 가산점 1점이고 얘가 가산점 2점이 똑같죠. 일반 선택 4과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죠? 수원, 수투, 확통, 미적이었죠. 이렇게 4과목을 모두 듣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3과목을 듣고 거기에다가 진로 선택 1과목을 듣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읽어봐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내가 가산점을 얻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자연계부터 제가 예를 2가지를 들어놨죠.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 여기까지가 일반 선택이죠.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는 게 기하, 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요 2과목 모두 수능 과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을 공부를 해보고 내가 자신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선택 4과목을 모두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확통을 할 때 아무래도 문과랑 거의 내신을 같이 하게 되니까 내신에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니까 부담은 줄지만 따라서 이건 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때 기하를 하느냐 확통을 하느냐가 나뉘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갔는가 그걸 보고 이제 전략을 짜면 되겠어요. 문과는요 이제 수원, 수투, 확통까지만 하면 수능은 끝나는데 문제는 하나를 더해야 가산점을 주니까 보세요. 수학, 과학, 사회 중에서 2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과학, 사회를 모두 만족하는 문과나 이과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과면 과학, 문과면 사회예요. 그럼 문과에서 이걸 만족하려면 수원, 수투, 확통까지 듣고 나머지 진로 선택 하나를 들어야겠죠. 그럼 아무래도 경제 수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경영학과나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을 다녀야 되나? 그럼 학원 개설하는 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도 진로 선택이니까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죠. 그러니까 내신에 부담 없이 학교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우리 같이 죽자 하고 다 학원 다니고 그럴 학생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A, B, C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이런 수능을 보니까 실제 강남권 고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 제가 뭐 대표적인 거 몇 학교를 조사를 했고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역시 학생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직접 학교에 전화해서 학부모인 척하고 이제 실장님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얻어냈어요. 뭐 여기 없는 학교는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묶어놨어요. 봤더니 뭐 3학년 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일단 보시면 똑같죠. 경기고, 경기고고, 영동고 똑같죠. 이걸 1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묶어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숙명여고, 영동일고, 휘문고 똑같죠. 얘를 2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선여고, 얘를 3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청담고나 은광여고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요거는. 그리고 얘가 뭐 지금 알려진 바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예비 고1은 현재 고1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까지는 않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형을 볼게요. 1형은 뭐 어떻죠? 문과는 수원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만 해요. 이과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하는 건 똑같은데 1년 동안 기하를 배우게 돼요.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양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절대평가니까 부담도 적을 거고. 자, 그러면 1번을 하게 되면 약간 학교에서 이과를 고려한 컬이 같아요. 확통을 한다면 3학년 때 문과랑 같이 할 거니까 내신할 때 나쁜 거 없는 거고, 기하는 절대평가니까 학생들끼리 내신 경쟁을 해도 부담이 없는 거고, 그리고 수능에 기하와 미적분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한 컬이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 유형을 보시면 숙명여고, 영동인고, 휘문고 볼게요. 다 똑같죠. 문과, 이과 모두 2학년 때 수원, 수투와 확통을 다 끝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과가 조금 그렇죠. 이게 거의 수능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마. 기하를 3학년 때 하게 되는데 자기가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기하를 2학년 때까지 하지 않고 3학년 때에서 수능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과는 거의 미적으로 갈 것 같고, 문과는 이제 장점이 뭐 내신은 좀 불리하겠지만 이과랑 같이 하니까 대신에 2학년 때까지 모든 수능 과목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부담 없는 경제, 수학 등을 하면서 뭐 수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과나 이과를 좀 골고루 고려한 컬이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좀 특이해요. 진선여고인데 문과는 수원, 수투만 하는데 이과는 수원, 수투에 확통을 2학년 때 해요. 그럼 문과는 언제 한다는 얘기죠? 3학년 때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철저하게 좀 문과를 고려한 컬이죠. 왜? 내신 등급할 때 문과를 따로 하니까. 뭐 문과가 강한 학교, 이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문과 유리할 수 있는 컬이에요. 이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하나 경제 수학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하는 경제 수학과는 좀 달라요. 좀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절대평가라고 해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선행을 하되 2학년 들어가기 전에 하되 너무 심하지 않게 내신 뭐 철저하게, 이 동네 뭐 수능 문제보다 내신 더 어렵거든요. 기하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된 다음에 학교 실제 출제되는 걸 보면 올해도 봤어요. 경기고나 이런데 어렵게 안 냅니다. 어렵게 안 내고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다 같이 열심히 안 하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수능에 이런 걸 보고 내신을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선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What?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볼게요. 문과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문과는 고민이 없어요. 당연하죠. 수학 상하를 일단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 다음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하고. 실제적으로 수원과 수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상.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건 무리가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 되고요. 수원, 수투하고 그 다음에 확통을 하고 그 다음 경제, 수학은 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문과는 간단하죠.
정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드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진한 학생, 천진난만한 학생 있죠? 뭐 열심히 놀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중3 겨울 전이죠. 딱 기말고사 끝나고부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3 겨울방학이에요. 제가 쓰는 건 겨울이에요. 내신 기간에는 고등학교 때는 내신만 하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중학생이 아니에요. 선행과 같이 하기가 무리가 있어요. 내신만 해도 내신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고1 여름이 있죠. 그 다음 고1 겨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2 여름.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2 겨울부터는 수능 대비를 하는 거니까 전 과목을.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수학 상이죠. 당연한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중3 겨울에 뭐 하나요? 당연히 수학화를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죠? 한 학기 전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상심화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정기반에서 상심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추가를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선행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고1을 했어요. 내신에서 뭐 좌절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럼 여름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되죠? 수원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뭐 하면 돼요? 수투하면 되죠. 여기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죠. 수투만 하느냐? 근데 문과인데 2학년 때 확통을 한다. 그럼 당연히 뭘 추가해야 되는 거죠? 확통.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죠. 겨울방학은 좀 길고 1월, 2월 되고 그리고 확통의 양이 많지 않고 수투가 수원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를 좀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문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과로 갈게요. 이과는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왜 두 가지를 적어놨을까요? 학교에서 2학년 때 기하를 하느냐 확통을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뭐 나는 다 했어요. 우리 애는 다 했어요. 그럼 뭐 상관없죠. 골라서 심화를 하면 되고 혹시 우리 애가 다 했다. 그러면 심화를 하는 게 어떤 게 좋냐면 뭐 잘 해주는 학원도 있고 안 해주는 학원도 있는데 뭐 2학년 듣는 과목을 그냥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했을 때 뭐 제일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은 중3 때 고3이랑 같이 수업 들었어요. 그래서 100점 맞고 의대 갔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선행이 많이 돼 있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과를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교겠죠? 그럼 똑같아요. 수학 상하하고 수원하고 수투하고 기하하고 얘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담 없으니까 가볍게.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확통은 이제 이것도 좀 달라요. 해도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해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가로를 쳐놨고요. 아니면 2학년 때 확통을 한다. 그럼 당연히 순서가 좀 바뀌어야겠죠. 수학 상하하고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통 미적분.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당연히 얘도 같이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드리면 똑같죠? 이과예요, 이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괜찮나요? 이과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수학상 하고요. 네. 수학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을 하고요. 여기서 바뀌는 거죠. 똑같이 나가고. 왜 여름방학 때 이과인데도 더 하지 않느냐? 힘들어요. 3주 조금 넘기 때문에 이거 더 하라고 시키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거 하면 별로 효과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이게 한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투를 하고 플러스 기하 또는 확통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선행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문과는. 이과는 여기 가서 이것까지 해야 돼요. 미적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한 학생이 이과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죠? 중3 겨울 전에 안 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좀 힘들어요. 이번까지 딱 놀고. 항상 학생들은 그렇죠. 공부랑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오늘까지만 놀고 오늘까지만 먹고. 네? 겨울 방학 전까지만 딱 놀고 내가 1화부터 열심히 할게. 그럼 이때 안 했는데 뭐 이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학원 많이 다녀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야지 이게 답이 좀 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빡빡하잖아요. 이건 최소잖아요. 정말. 이때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만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생각 외로 열심히 안 해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대치동 같은 동네가 없어요, 전국에서. 근데 대치동처럼 PC방 잘 되고 노래방 잘 되는 데도 없어요. 네.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학생들 도망가 잡으러 가면 뭐 누구라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잡으러 가면 많아요. 진짜 꽉 차 있어요. 바글바글하고 뭐 라면 먹고 뭐 이러면서 정말 부지런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놀았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계속 열심히 한다 모든 학생이. 그럼 중학교 때 끝났겠죠. 역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좀 놀았다고 해도 고등학교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좀 열심히 좀 놀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거 말고 우리 애는 여기까지 했다. 이런 거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떤 걸 해야 되냐까지 말씀드렸고 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